재판 못 나가. 이렇게 되면 재판 엄청 길어지겠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도 재판 안 나오고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인이 유리한 상황이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저 빨간 화재 썸네일인데요. 재판 못 나가. 가지가지 한데.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닙니까 검사 쪽에서? 아니 아픈 거야 뭐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데 너무 석열찬다. 저번에 전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막 재판에서 막 말이 달라지고 하니까 갑자기 어우 몸이 안 좋다고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건강 악화됐다고 재판을 못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요. 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다음에 김용 재판, 정진상 재판에다가 이제 시작되는 대장동 재판까지 증인인데 대장동 재판은 아마 7월 달에도 재판 준비일이 한 번 더 열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세계 재판에 가장 유력한 증인인데 재판 못 나간다고 하면 재판 다 연기되는 거죠. 가장 유력한 증인이고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세계 재판 모두 다. 근데 세계 재판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마다 판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볼수록 유동규가 하는 말이 이제 점점 대답을 못하고 대답이 바뀌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벌고 회피도 할 겸 지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개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이 그렇죠. 10개 필요하다. 거짓말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팩트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 좀 해보고 잠깐 피신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심리적 도피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재판 세계를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도 맞춰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이제 제가 저번 재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봤는지 또 그 뉴스공장에서도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판사가 거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 증언들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기록들 다 증언을 해주고 그 기록들을 보고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무죄의 근거도 써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한다라고 지적을 해버리는 거는 앞뒤 좀 맞춰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네, 좀 아니 도와주는 거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판사님 절대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 오해를 할 수 저처럼 못된 사람이 벌써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 팩트 틀렸으니까 거짓말 너 쉽게 표현 네 말 틀려서 기각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고요. 어쨌건 유정규가 지금 방송 소재로 참 좋았는데 당분간 안 나오시겠네 이분. 그러니까. 동규야 새끼. 이때 아픈 게 너무 석열찬잖아. 너무 경교로워. 자 그다음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민주당 철험회에 가입했대요. 와. 저거 있잖아요. 저거 민주당 초선 모임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는 철험회가 해체되나요? 나 그거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어받겠죠. 1회, 2회 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조선일 모임이지만 개혁파 모임 뭐 이런 게 있죠. 범민주 진영의 개혁파 근데 모임으로 커갈 수 있는 거죠.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서도 그랬잖아요. 공천 안 한 건 정말 감사하다. 현수막 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험회에 진보당 의원이 가입을 했다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피켓 들고 있죠.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봐봐. 민주당 국회의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받아들일 때 의도를 갖고 비판하지 마세요. 의도를 갖고 미리 앞서가지 마시라고. 행동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헌법 위에 윤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단호히 반대. 쌍특검으로 엄정수사. 김건희 50억 클럽. 전주지방검찰청. 전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뭐 이런 데서 지금 1인 시도합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할 때 이분
민주당 웬만한 수박보다 낫네 이런 평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정말 위험한 게 지금 정말 위험해요. 네, 지지하는 네. 정당들을 보면 정의당보다 기타 정당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 기타 정당에는 진보당이랑 기본소득당 등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명한 노선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민주당다운 정치인 하나가 지금 이제 철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건 어차피 쏟아질 공격 이번에 뭔 쏟아진 줄 아세요? 경기 동부 뭐 철험에 가입 이렇게 헤드라인을 걸었다니까 어떤 언론사가 경기 동부 출신이 악마가 이미 끝났거든. 이석기 의원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기 동부 출신 강성희가 민주당의 철험에 가입해서 철험에는 나빠 이렇게 이제 악마하고 있더라고. 안서가 이 새끼들아. 언론이 꼭 그런지 꼭 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요 나도 진보당 사람들 이렇게 방송하면서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거랑 똑같아. 북한에서 사람 살고 있는 것처럼 진보당 사람들 정말 착해. 근데 마치 무슨 아니 왜 북한 악마고 하면은 북한에 뿔 달린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최대 지적이 그거예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준 사건. 서로 왕래하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무슨 뭐 대단한 빨갱이일 것 같지만 그냥 보통 주위에 널려 있는 보통의 사람들인데 이거 악마가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채널 A 보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찌질한 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논조상으로는 채널 A고 가장 악랄한 보도는 TV조선입니다. 정평 보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더라 하는 보도를 저게 뉴스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민영배 의원이나 그 정청래 의원 얼마 전에 이번 주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우측에서 나온 이야기 1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막 비판이 쏟아졌다 얘기 보도하는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하고 결별하고 제명인의 마을 뭐 탈퇴하고 철험에는 해체해라 이러면서 지금 저 보도를 내더라고요. 웃기죠. 그거 아세요? 동아일보 없었으면 김일성이 없었다는 거? 동아일보가 일제시대 때 보천포 전투에 대해서 오보를 내는 바람에 김일성이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줄 지금의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니네들 오보 때문에.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이에요. 근데 동아일보는 그 뒤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계속 제2, 제3의 김일성 만들고 있죠. 하나 만들었죠. 윤일성. 어떻게 해 이거 얘네들? 언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채널A나 TV조선 보도를 보면 팩트도 없어요. 뉴스가 꼭지가 보통 일반 지상파보다 한 30초 짧아요 또. 한 꼭지가 보통 지상파들이 한 1분 30초에서 2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편은 1분 30초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 탈퇴해라.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잖아. 의원총회에서 제 마을 이장직 그만둬라. 난 도대체 이게 정부 공식 기구인 줄 알았어. 어이 원욱이 형 제명인의 마을 탈퇴해야 돼? 조홍천도 마찬가지고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해야 되는데 적당히 합시다 좀 제발. 아니, 정부 좀 공식 기구인 줄 알아 진짜. 굉장히 어떤 저런 팬클럽들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팬클럽이 제명인의 마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런 그냥 본인들이 저런 팬클럽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문재인 팬클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은 지금까지 안 했다가 그러면 이낙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의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낙연 당대표 할 때 지도부들 몇몇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 수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반 이재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저렇게 흔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대표나 최고위원 모두 다 당원이 뽑았고 그중에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낙연 분계로 분류되지만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화합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당내 대변인도 바꿔주고 많이 원내대표도 지금 바꿔주고 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거는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네.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박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박이 뭐 자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뭐 누구 어떤 정치인은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좀 약간 중립적인 편이에요. 근데
아니 하다 자기 지지자들하고 결별하는 이건 뭔 말이야? 밥 먹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심지어 저 김종민에 이어서 조응천이 우리 의원들 유튜브 출연 금지시켜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게 웃기더라고. 나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뉴스공장에서 듣고 나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뉴스공장을 강성 유튜브라 그래.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문제가 뭔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제 뭐 팩트 체크를 잘못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까? 뭐 선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질투. 왜 김어준은 나를 안 불러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 선동 이게 정규 언론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정규 언론이 하는 거라. 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CBS 김현정에서 많이 불러주잖아요. 거기 나가셔서 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오늘 황희두 이사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그나마 이걸로 버티는 이 진영이, 왜냐하면 종편, 지상파도 뭐 얼마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진영이 만약에 이런 유튜브가 없다면 초토화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의 수직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때가 그리운 거죠. 자기네들이 이거 유서 조작됐대 하면 사람들이 다 언론 다 유서 조작됐다고 사람들이 유서가 조작됐구나. 대학생들이 못 쓰겠네. 야, 노조 간부가 옆에 있었는데 불 붙이는데 말리지도 않았대. 아이고, 유서 조작됐네. 이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 그거잖아요. 조홍천을 불러주는 이쪽 유튜브가 많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왜냐하면 새날만 해도 현역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관없어.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 나온다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 방침이 뭐냐면은 정치인들한테 드리는 시간은 보너스예요. 저는 일반인이 방송을 해서 일반인이 스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안 나오셔도 별 큰 그게 없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물론 저건 일부 소수의 얘기긴 하죠. 민주당 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찌질이들 한두 명이 하는 얘기긴 해요.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마음껏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몇 군데 되지도 않아. 언론사에는 아예 없고, 저는 오늘 진짜 웃겼던 기사가 뭐냐면, 뭐 민주당 청년 위원들이 김남국 비난했다고 강성 지지자들 청년 정치 짓밟아, 한겨레에 나온 기사예요. 저 이거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김남국은 노년인가? 아니, 그러네. 김남국 청년인데. 그 청년 정치인 김남국을 팩트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밟아버린 건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청년 정치를 밟아버린다고. 도대체 몇 살부터 청년 정치야? 정변 청년이지. 그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다. 입 아프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좀 제발. 뭐 모질이 같은 소리하고.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지자도 마찬가지야. 이재명, 문재인 아주 티끌 같은 단점만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전부 인양 비난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진보 유튜브가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극우 유튜브처럼 안 하려고도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마화 시키는데 지가 동원돼. 왜? 나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에이 됐어. 이건 내가 쓸 수 없는 곳이야. 다 같이 나가지 마. 그렇게 찌질해 보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극우 데일리안이 극우 여론조사 공정이랑 했던 여론조사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 민주 지지층 71.6% 찬성. 찬성. 근데 우리 지지층에서도 나머지는 수박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국을 알면, 조국 사건을 좀만 알면 조국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지론이에요. 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이야.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조국은 정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해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그런 법원을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런 법원한테 사형 선고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런 법원한테 징역 2년 선고받고 살다 나오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자기 사법고시 합격 통지 받으셨어요. 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결국 누가 심판하냐? 정치가 심판하고 그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조국 장관 출마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민주당 좀 새겨 들으세요. 윤석열 정치보복의 대표적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먼저 걸라고. 윤석열이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대로 가면 조국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겨요. 근데 민주당 일부 찌질이 국회의원들이 조국 나오면 우리 선거에 도움 안 된대. 프레임을 먼저 걸라고 조국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국민적 바탕은 되게 좋아요. 왜 극우 데일리한 공정의 여론조사를 가져왔냐면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장난으로 아무리 해도 민주당 지지층 절대 다수는 조국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라고 하는 거잖아.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조국 못 지켰다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중에 니들이 조국 못 지켰다고 지지 빼는 사람들 그 소리를 모르고 조국이 출마하면 선거에 진다는 소리만 지금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하라고 조국이 출마해서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지선거에 영향을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쨌건 윤석열 조작 보복 수사에 대한 민심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 하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야.